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 중에서 위증교사 사건, 사실 이 사건 주요 증인 신문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는데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KBS 쪽 인사 5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재판이 계속 끌어지고 있는 거예요. PD한테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렇게 허위 자백을 회사 차원에서 시켰다라는 건데, 객관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직원 하나를 갖다가 형사처벌 면하게 하려고 대한민국 제1의 공영방송이 지금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이 7월 15일인데 제가 방금 전에 지금 들려온 소식이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쌍방울 사건 수원지법에 기소된 거 중앙으로 합쳐달라, 병합 신청 낸 거 기각됐다는 그런 뉴스. 이게 사실 신청된 지 보름도 안 돼서 바로 기각이 났거든요. 법원이 맘먹으면 이렇게 신속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재판은 이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판결이 안 나고 있어? 이런 증인신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나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 중에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 얘기 오늘 들려드릴게요. 지난 8일에 있었던 재판입니다. 그 KBS에 있던 인사들 2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어요. 사실 이 사건 주요 증인신문은 다 끝났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주요 증인신문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교사에 따라서 위증을 한 김진성 씨,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사 사칭 사건이 이게 뿌리가 됐었잖아요. 공범이었던 최철호 PD 증인신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는데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KBS 쪽 인사 5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재판이 계속 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검찰 측도 쌍방 증인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소 내용은 이재명 전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이 도지사 시절에 그 위증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사한 위증의 내용이 뭐냐면은 김명량 시장이 과거에 그 검사 사칭 사건 때 KBS 최초로 PD 고소 취하는 대신에 김 시장하고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그런 합의했다, 그런 사실이 있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거를 증언을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김진성 씨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런 녹취 파일이 발견이 돼서 위증교사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여전히 어떤 입장이냐면은 당시에 실제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KBS하고 김병량 성남시장하고 짜고서 자기를 주범으로 몰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최철호 PD는 경징계나 형사처벌 안 받거나 가볍게 받는 쪽으로 빠지기 위해서 자기를 주범으로 몰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고하게 범인으로 몰렸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KBS와 성남시 사이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KBS 사람들을 부른다 이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이 최철호 PD 직속 상사였어요. 신모 당시 차장이라고. 이 사람이 프로그램 데스크도 보고, 당시 이제 그 최 PD 직속 상사이고 최 PD 구속됐을 당시에 성남지청도 왔다 갔다 하고 접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검찰이 물어봅니다. 증인, 검사 사칭 그거 대응위해서 최 PD한테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이렇게 자백하라고 제안했어요? 그러니까는 증인이 일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만들려고 KBS가 최 PD한테 경징계 약속했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KBS에서 그런 적 없고요, 정확히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자, 최 PD가 자기 목소리 지우고 이거 녹음 테이프 이재명 변호사가 확보한 거라고, 본인이 검사 사칭한 거라고 하면 방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 이후에 최 PD가 구속된 이후에 이제 카메라맨, 오디오맨 이런 사람들 조사받으면서 검사 사칭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당시에 녹음 테이프가 원래 정상적인 취재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PD가 인터뷰이한테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게 PD가 검사 사칭해서 전화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PD 목소리를 지워서 그렇게 방송에 나갔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최 PD가 그때 누구 도움 받은 건지 그건 몰랐다, 그냥 제보받은 테이프로만 알고 있었다든지 그런 취지겠죠. 그냥 단독으로 녹음했는지 그건 몰랐다. 근데 어쨌든 이상해서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날 또 여러 가지 녹취서가 제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02년 6월 20년도 전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 사건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로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 녹취서들 내용이 이제 이날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자, 6월 12일 날 이재명과 증인으로 나온 이 신모 PD하고 전화 녹취서입니다.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최 PD가 불법 녹음한 거 알고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그때 그 신 차장한테 물었던 겁니다. 증인으로 나온. 그러니까 그때 신 차장이 제가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검찰이 이 녹취서를 제시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회사는 이렇게 검사 사칭하고 이런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시를 하니까 증인이 이거 녹취서야. 그 본인이 그 형사에 유리하게 도움받으려고 이재명 변호사가 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입증하려는 내용이 뭐예요? KBS 차원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PD한테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렇게 허위 자백을 회사 차원에서 시켰다라는 건데 객관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직원 하나를 갖다가 형사처벌 면하게 하려고 대한민국 제1의 공영방송이 지금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뇌내의 망상 수준인데 딱 처음 들었으면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증을 하겠다고 KBS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이재명 대표 또 직접 신문 나섭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증인, 카메라맨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증인이 차장이었어요. 차장님 모르게 조사받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증인이 카메라맨, 오디오맨은 부서가 달라서 몰라요. 내가 지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몰라요. 그러니까 최 PD가 원래 부인하다가 자백을 했어요. 자백한 경위를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당시 그때 전화 통화하는 현장에 있었던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다 검사 사칭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거 내가 부인해봤자 뭐 하겠느냐. 그래서 자백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뭐를 의심을 하는 거냐면은 그때 당시에 카메라맨, 오디오맨 조사받은 거 그것도 회사에서 알고 있으면서 뭐가 작업 들어갔던 거 아니냐. 아마도 이제 그걸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카메라맨, 오디오맨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 조사받은지는 나는 몰랐다라고 그렇게 답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 KBS가 검사 사칭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은 이 최 PD 구속되고 나서 나중에 회사가 이 검사 사칭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야, 이재명이 범인이라고 자백해라고 그런 합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타임테이블을 보자면 5월 30일 날 이 사람이 긴급 체포가 됐고 그리고 이후에 영장실질심사 열려서 구속이 됐고 자백을 한 날은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속돼서 자백할 때까지. 그 사이에 도대체 회사랑 무슨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합의를 했겠느냐, 그런 거죠.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최 PD하고 카메라맨, 오디오맨이 검사 사칭 인정한 다음 날 KBS 남모국장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 탄원서 내용이 뭐냐면은 회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검찰 주장이 맞네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게요. 그런 내용이네요. 라고 합니다. 이제 검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은 6월 4일이 돼서야 회사는 검사 사칭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맞나요? 그러니까 증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요. 집행유예 나면은 최 PD가 사직을 해야 돼서 그걸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 그걸 답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회사에서 탄원서를 쓴 것은 맞다라고 합니다. 자,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당시에 검찰이나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그 최 PD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이재명한테 혐의를 떠넘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증인이 몰라요. 이재명 피고인의 주장은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회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가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부인하다가 구속돼서 자백하기까지 불과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사이에 외부 접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자, 검사 사칭 주범으로 이재명을 몰기 위해서 KBS 누구로부터 회유받은 적 없었나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건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증인 얘기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도덕적으로 안 되고 이건 진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20년 전에 녹취록 제시된다고 하셨죠? 다시 녹취록이 제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검사 사칭 이후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증언하고 있는 증인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양상은 어쨌든 나를 끌어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20년 전에도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0년 전에도 그 지나친 비약이에요. 끌어나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검찰이 제시를 하면서 증인 기억나세요?
라고 하니까 증인이 통화 자체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 정도까지 최 PD를 구하려고 일방을 몰아붙이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검찰청 출입기자가 뭐 공익 목적으로 취재하던 거니까 이러면서 그냥 조금 잘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는 기억나는데 그 이상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게 상식적이죠. 이 사람 하나 구하자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녹취록도 제시가 됩니다. 2002년 6월 11일자 녹취록인데요.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그때 이재명 변호사한테. 오늘 안 그래도 매일신문인가 뭔가 났는데 정정보도 시키려고 하는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KBS 측에서 매일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를 했다는 그런 지금 맥락이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분위기는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그런 분위기를 제가 그때 전화통화에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변호사는 자기한테 뒤집어 씌운다 라고 믿고 있었고 그거를 언론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론 보도가 나갔는데 반론 보도 내용을 검찰이 물어봅니다. 반론 보도만 보면은 최 PD 구속 이후에야 회사는 최가 검사 사칭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러니까 최 PD 진술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구속 이후에야 검사 사칭을 확인했고 그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뭐 기억은 안 난다 그러고 워낙에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 또 나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너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이 달라?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방송 일주일 전에 증인하고 그 책임 PD가 검사 사칭 알았다고 그러는데 또 지금 보니까 또 방송 하루 이틀 전에 알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건 알았는데 그게 검사 사칭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너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말이 달라? 뭐 저는 일주일 전에 알았다며 왜 지금 또 하루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해? 그걸 또 물어봅니다. 일주일 전에 검사 사칭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계속 물어보니까는 또 아닌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 질문이 빠진 테이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가 질문자로 묻고 질문 당한 사람이 답하고 그런 건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PD가 묻는 내용을 삭제를 한 그 테이프 말씀하시니까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언제 알았는지 그때 기억이 났다. 이게 사실 자연스럽죠.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증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구속됐다니까 왜 구속됐지? 그거 찾아보니까 나중에 한 것 같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장이 알아서 조치를 하셔라고 말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검사 사칭이라는 것을 안 것은 뒤의 시점이지만은 뭔가 좀 이상하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안 것은 그러니까 방송 그 즈음에도 그거는 느꼈었다는 것이죠. 자, 잠깐 그 타임테이블을 말씀드리면 2002년 5월 18일 날 추정 60분이 방송이 됐고 5월 23일 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그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5월 25일 날 김병랑 시장이 고소를 냈고 그렇게 지금 시간의 사건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변호인이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데 증인이 그 구속됐다는 얘기 듣고 최 PD 만나러 갔죠. 가서 검사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증인이 이런저런 얘기요. 주로 뭐 혐의 내용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그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때 긴급 체포되고 나서 검사 사측 때문에 문제가 됐구나 뭐 이런 거를 들은 것 같아요. 변호인이 그리고 나서 최 PD랑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기억 안 나는데 이재명 변호사한테 연락해볼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백하기 전에 회사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그런 내용 들어봤어요? 증인이 못 들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변호인은 접견 가가지고 이 최 PD한테 이재명 범인으로 몰라고 그렇게 서로 협의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 논의하고 검찰하고도 얘기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변호인이 또 이걸 물어봅니다. KBS가 카메라 오디오맨들 불러가지고 검찰에 가서 진술하려고 했으면은 이거 KBS 측에서는 최초로도 그렇게 번복해서 자백할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가서 자백하면은 그러면 너도 자백하겠네.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자백의 방향을 이재명으로 맞췄던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줄 아나.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상식적으로 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카메라맨이 뭐 그 상황에 노출됐다 그러면은 뭐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얘기해라. 뭐 이거 심플한 것 같은데 카메라맨, 오디오맨 검찰에 불러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때 뭐 누가 검사 사칭했고요, 누가 뭐 이렇게 불러줬고요, 사칭할 검사 이름 뭐 이재명 변호사가 불러줬고요.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가 옆에서 불러주면서 최 PD가 검사 사칭하면서 통화했어요. 뭐 그렇게 진술했겠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이 사람들이 자백할 거니까는 회사가 그걸 미리 알고 있고 진술에 각을 맞췄다 뭐 이런 식으로 음모론적 시각을 갖고 물어보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 또 나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자, 최철호랑 저랑 그때 당시에 르네상스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 최철호가 만일 자기한테 일 생기면은 연락은 증인한테 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1일 날 검찰 출석하고 그때 긴급 체포돼서 못 나왔어요. 그 뒤로부터 증인이랑 저랑 수차례 전화 통화했죠. 그런데 전화 통화 하다 보니까 저는 중요한 뭐 수사 정보를 갖다가 그 뭐 소환 날짜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녹음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렇게 많은 통화를 하고 녹취를 했는지 뭐 그 경위를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물어봐요. 최철호 PD 부인한테 선거 전까지는 해결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선처 약속을 받고 또 나를 범인으로 몰아간 거 아니냐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기억이 안 나요. 뭐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뭐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랬겠죠. 그거 나쁜 일 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한 거겠죠. 자, 이게 상식적이죠. 구속됐으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아유 그래요 뭐 그냥 취재하다 그런 거니까 뭐 나중에 잘 해결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고요. 두 번째 증인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KBS 노조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병인인직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쌍방증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신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증인. 검사 사칭 사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증인이 답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뭐 알게 된 거 당연하고요.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떠들썩했으니까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최철호 PD가 노조 찾아와서 내가 조합원이고 나 불이익 받으면 안 된다고 엄청 강하게 요구했어요. 당연히 알죠. 아마 구속 전에 왔다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재명이 최 PD 조사 전이 2002년 5월 30일 날 소환 요구 받고 연기 요청하면서 이런 진술서 낸 거 아세요? 이재명 변호사가 어떤 진술서를 냈냐면은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테이프 제작이나 편집에 관여한 바 없고 경위 알지 못하며 테이프는 제보받은 것이다. 이 방송 꾸준히 보신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관계랑 완전 다르죠.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진술을 내면서 검찰 소환도 불응한 거 이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이재명이 검사 사칭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최철호가 왜 자백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피의자가 선거 앞두고 김병량이랑 최철호랑 고소 취소해주고 최철호는 경징 개입받고 이거 약속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거 알고 있어요? 증인한테 물어보니까 증인이 그럼 뭐 내가 뭐 이재명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한 거는 모르겠는데 회사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리죠? 얘기 들어봅시다. 검찰이 물어봅니다. 자, 최철호 PD가 5월 31일 날 검찰 조사 받기 시작해서 영장실질심사 6월 2일 날 했으니 이때까지도 부인하다가 3일 구속되고 나서야 검사 사칭을 인정을 했는데 그 자백 경위 들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경위는 모르겠고요. 그 보도본부 사회부까지 찾아와서 뭐 나를 구해달라고 최 PD가 항의하다가 기자들 항의받은 건 알고 있어요. 당시 언론사 힘이 셌으니까요. 지금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뭐 조합원이니까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PD하고 기자는 직군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도본부에까지 와서 최 PD가 막 항의를 했고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기자 말발이 좀 통하던 때라서 뭐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자, 이재명 주장은 김병량하고 KBS 사이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최철호가 이재명 연루 사실을 뭐 자백하게 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 자, 증인 그 사이에 6월 3일 자백한 사이에 이렇게 회유 압박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당시에 그 최철호가 조합에 와서 뭐 성명서 써달라고 뭐 언론노조 민원연 이런데 성명 내달라고 뭐 그리고 사회부 가서는 또 검찰하고 기자 친하니까 계속 막 선처를 압박해달라고 그런 얘기 뭐 한 거는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성명 내용이 뭐냐면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이 크니까 방법이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정상 참작해달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성명을 냈다는 거하고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뭐 기자나 PD가 취재하다가 어쨌든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으니까 어쨌든 공익 목적이 그 취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잘 봐달라는 것하고 선처를 약속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갖다 범인으로 몰라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거하고는 이거는 180도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2002년 6월 13일 날 이재명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이 양반이 최철호 PD입니다. 이 양반이 자기가 했다고 인정은 좋은데 제가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잘 몰랐고 각본도 제가 다 써주고 코치를 해줬다고 그렇게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증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증인.
그 이재명이 시켜가지고 검사 자칭했다고 최철호가 그렇게 말한 거 외에 증인이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어서 묻습니다. 최철호가 6월 3일 날 자백한 내용 보면 오히려 아까 이재명 변호사가 통화한 대로 자기가 각본 코치 다 했다.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화 중에서 음성 메시지 듣고 검찰청 누구라고 답할지 몰라서 이재명한테 물어보니까 수원지검 서검사 알려줘서 사칭하게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 PD가 자백한 내용은 더 약한 내용이라는 거.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전화 통화했고 이름 물어봐서 이재명 변호사가 답해준 거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본인의 기억이 더 생생했을 텐데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약간 기억을 주입시키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좀 주입시키려는 그런 지금 느낌이 듭니다. 검찰이 이어서 묻습니다. 이재명이 전화통화에서 최철호가 검찰에서 이재명이 시켜서 한 것처럼 진술했다. 이거 지금 사실과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거 오래된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이어서 묻습니다. 이재명이 증인한테 방송사에서 저를 걸어 넣어주는 대신에 최 PD한테 뭔가 약속을 했다. 경징계를 약속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인 이 비슷한 내용 들은 적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증인이 기억난대요. 그러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최 PD가 뭐 경징계 하나라도 받은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이 빼줄 수는 없다. 검찰하고 KBS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재명 변호사한테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 증인이 그럼 그때 당시에 KBS하고 검찰하고 뭐 딜했다. 그거 관련해서 증인이 검찰하고 통화한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제가 한 건 아니래요. 검찰이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구조가 좁아서 사무실에서 다 들려요. 당시 그런 식의 딜이라고 할까? 뭐 그냥 빼줄 수는 없다. 그래서 뭐 경징계 하나는 해주는 조건하에 빼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고 회사 측에서 정리하는 걸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와,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정말 뭐 춤을 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딜을 하는 거를 구조가 좁아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최철호 PD도 법정에서 KBS에서 경징계 약속받은 바 없다고 그러고 회사의 다른 높은 국장도 경징계 약속받은 바 없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다고 하겠어요. 암암리에 딜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경징계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건데 봅시다. 자, 검찰이 가만히 안 있겠죠? 자, 그때 당시에 통화 내역을 제시를 합니다. 자, 증인과 이재명 사이의 통화 내역을 보면은 최 PD 징계 여부 묻는 데 대해서 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바라보는데 적당히 고소 취하고 화해하자 그런 얘기가 있네요. 뭐 이 내용 보면은 2002년 2월 13일 날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 보고 김병현 시장한테 그 선처 구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증인이 녹취가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게 한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결의 방식이 지금 이 사람이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딜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대화 내용만 봐도 그때 김병현 시장이 이제 재선하려고 그랬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그냥 선처 부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했던 거 아니냐. 검찰은 이제 그걸 확인해서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증인이 이재명하고 통화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뭐 검찰이 최 PD한테 뭐 이렇게 경징계 해주면은 뭐 선처하고 딜하고 뭐 그런 내용 녹취록상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기억이 안 난대요. 아니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 딜이 있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랑 통화하면서 그 자기네들끼리 그 딜 친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건 직후에 너네들끼리 대화한 거에도 그런 딜 얘기 없잖아.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증인 다시 녹취록 봅시다. 증인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거 어떻게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재명한테 오히려 근거가 있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변호사가 검찰과 KBS 딜 얘기를 하니까 증인이 그거 어떻게 확인된 사실이었냐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이 증인이 이재명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거를. 진짜 기가 막히죠. 증인이 기억 안 난대요. 뭐 분리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20몇 년 당시에 이재명이 그럼 깜짝 놀랄 얘기를 하니까 너 그 근거 있어라고 오히려 물어봤다는 그런 정황인 거잖아요. 자, 검찰이 이어서 묻습니다. 자, 증인이 근거를 물으니까 이재명이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근거 없는 취지로 인정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꼬리를 내리는 거.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20년 전에 이재명 변호사가 얘기한 거를 증인이 너 근거 있냐라고 물어봤던 내용을 지금 와서 자기가 그거 딜이 있었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그거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증언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 지금 과거의 녹취록과 대조해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의 진술은 굉장히 좀 증거가 없는 그런 증언 내용이죠. 검찰에 이어서 물어봅니다. 자, 녹취서를 보면은 이재명이 KBS하고 검찰 거래를 언급을 하니까 증인이 동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인은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회사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대응을 취하라고 하니까 회사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 최 PD한테 개인적 실수라고 하고 그렇게 빼주기로 얘기가 된 게 아니냐. 그렇게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딜이나 경징계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노조에서는 자 취재해다 그렇게 되는데 회사는 잘 처리해라 그렇게 하니까 회사는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이건 회사 차원이 아니라 그냥 최 PD가 실수한 거로 그렇게 깝시다. 그렇게 이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검찰이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그 대화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 배경은 기억 안 나요. 점점 이게 흐려지죠. 말을 꼬리를 내리는 거죠. 자,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KBS에서 그때 당시 반론 보도 냈죠? 그 내용 보면은 검찰하고 김병량하고 짜고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사진 주범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그렇게 거짓말 시킨 적 없다고 반론 보도문 낸 건데, 근데 증인은 뭐 그런 풍문을 들어봤어요? 이재명이 가담도 안 했는데 주범처럼 진술했다, 그런 풍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증인이 다시 어떻게 보면 번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이 불씨를 지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게 최 PD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 경징계만 받고 끝내려고 당시에 뭐 회사나 누가 뭘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 김 시장이랑 뭐 접촉했을 수도 있고 뭐 2002년 당시만 해도 기자가 힘이 셌으니까 뭐 일개 성남시장 정도는 출입 기자가 단독으로 딜이 가능한 시대였었지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자, 이 사건에서 김 시장이 나서서 뭐 KBS 욕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죠? 회사가 어떻게 했길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증인이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당시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섣불리 방에서 얘기가 있는 걸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다가 결국은 꼬리를 내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증인신문이 끝났고요. 근데 이 재판 아직 남아있어요. 뭐냐면은 7월 22일 날 김모라고 당시 KBS 국장, 이 사람 증인신문 한다고 그러고 당시 또 성남시 출입기자, 그 성남시 출입기자였던 이모 기자 증인신문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8월 26일 날 서증조사하고 9월 30일 날 결심. 여러분들 많이 보신 기사는 9월 30일 날 결심한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내 선고.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재판하고 더불어서 정말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될 수 있다.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이렇게까지 증인신문을 할 상황인지 그런 내용인지 진짜 의문이에요. 자, 검사 사칭 사건 이미 20년 전에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본범 자백했잖아요. 김진성 씨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이 부탁 안 했으면 거짓말할 이유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PD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콜백 왔을 때 자기가 받아가지고 검사 누구라고 할까요? 해가지고 이재명 변호사가 불러주는 검사 이름 얘기하고 또 불러주는 내용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고 다 자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왜 자백을 했는지도 카메라맨 오디오맨이 먼저 자백해서 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라고 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무슨 KBS하고 김병량 시장하고 짜고 PD를 선처하기 위해서 자기를 범인으로 몰아놨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리고 또 하나 상황을 굉장히 지금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재 중에 PD가 구속이 됐으니까 뭐 언론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성명서를 내고 본인도 회사 측에 이거 좀 잘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회사하고 뭐 검찰하고 뭐 무슨 성남시하고 짜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보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를 두 개를 약간 교묘하게 엮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명서 내는 건 뭐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뭐 선처 원하면서 그렇게 뭐 여기저기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뭐 성남시하고 딜을 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있을 수도 없는 아주 비상식적인 가능성을 검증을 한다면서 KBS 사람들을 지금 5명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기억도 안 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뭐 딜을 쳤을 것이다? 이거 완전 추측성으로 얘기했는데 어때요? 그때 당시에 본인의 얘기하고도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자, 이렇게 위증 본범 자백하고 검사사칭 공범도 다 증언하고 그랬으면 다 끝난 사건인데 만약에 일반인이라도 이런 정도의 사건 재판받으면서 이렇게 정말 택도 아닌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무죄 주장하면은 이거 검증하려고 다 5명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 들어줄 건가요? 전 법원에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자, 이쯤 되면은 정말 그럼 본인의 뇌내 망상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원에 묻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이렇게 재판해 주실 건가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판읽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